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 1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중에서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찾아본 건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의 유형에는 뭐 아전인수형도 있고 그 다음에 맥커터형, 그 다음에 꼰대형, 그리고 소울리스형, 그 다음에 스마트폰형, 그 다음에 불펌형, 그리고 감정 조절 장애형, 그 다음에 궁예형, 리셋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자소설닷컴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우리 다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또 하나,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우리 다 봤었죠. 그리고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그리고 좋은 말도 되풀이되면 나쁜 말이 된다. 이 출처는 말센스라는 선생님이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청자, 듣는 사람,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떠한 대화 상황인지까지 그런 거를 포인트로 보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글을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을 보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담화의 내용이 청취자를 염두에 둔 방송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황이 라디오 방송 형식을 이제 따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래서 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화라는 거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말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낀 적이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처음 부분은 이렇게 대화의 개념과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순서 교대의 원리죠. 그래서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한번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뭐 티키타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한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순서가 잘 지켜지고 했을 때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것은 대화의 원리 중 하나인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은 대화의 원리 중에 순서 교대의 원리,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답을 하겠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관습화된 것,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우리는 언어 예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선생님이랑 선생님 친구랑 친구지만 선생님 친구가 일하는 은행에 갔을 때는 선생님은 고객이 되는 거고 그 친구는 직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관계 중에서도 같은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도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뭐 선생님이 뭐 친구를 보러 은행에 갔는데 친구가 선생님한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이제 사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사연을 같이 보면, 제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도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이제 소희와 재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희가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재영이가 아, 맞다, 깜빡했다. 그랬더니 소희가 너 기다리느라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했더니 재영이가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만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라고 했더니 소희가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다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미리 약속을 잡아놨는데 자기가 다른 약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이미 표정에서부터 나는 사과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또 탓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미안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같이 볼까요? 16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 아래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첫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화면에도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과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개선의 의지, 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렇게 진심을 담지 않으면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사과할 때 첫 번째,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둘째,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미안해. 그런데 그때 나는 하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탓하는 말을 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사과할 때 두 번째 포인트,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은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하면서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 크기 등과 같은 준언어적 표현과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말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사과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뭔가라고 보면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속도, 선생님이 말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거나 아니면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언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언어적 내용과는 분리된 이제 음성적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언어 외적인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과할 때 세 가지 방안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재영이가 어떻게 사과하면 좋았을까요? 라고 하면 지금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본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희야, 어제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해. 참석을 못한다고 미리 연락하지 않아 너희들을 기다리게 한 것도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조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꼭 미리 연락할게.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번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진심이 전해지는 사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부탁할 때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오른쪽 아래편에 보면은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명찬이가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그랬더니 연호가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명찬이가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짜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그랬더니 연호가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우리 다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연호야, 나 오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그러니까 연호가 어떤 사정인지 묻지도 않고 자신의 요청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짜게 굴지 말고 좀 해줘 라고 하는 거는 부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비난하듯 말하고 있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봤으니까 이번엔 부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첫째,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부탁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가 요청을 들어줄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겠죠. 상대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실 청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할 때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하면서 부탁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법의 특징으로 보면 괜찮다면 혹은 뭐뭐 할 수 있어 등과 같은 표현이나 조금, 잠깐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탁하기 전에 누구야, 뭐 괜찮다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너 미안한데 잠깐만 뭐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면 조금만 시간 좀 내줄래 라는 등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부탁하는 까닭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부탁하면 상대방은 부탁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탁하는 상황과 그 까닭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까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명찬이가 어떻게 부탁했으면 좋았을까요? 라는 부분 한번 채워본다면, 연호야,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좀 있니? 라고 하면서 우선 상황을 살펴야겠죠. 오늘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라 일찍 가봐야 하는데, 하필 내가 오늘 교실 청소 당번이거든. 그래서 네가 괜찮다면 나 대신 교실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탁하는 까닭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느끼지 않도록 공손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상황까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건의하는 일이 많고,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할 때에도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즉 우리 부탁하는 만 배웠는데도 건의하는 말하기까지 같이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특히 공적인 상황에서 건의할 때에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중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 18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원리를 지켜 말해야 한다. 그러면 대화의 원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화의 원리를 지켜서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적절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조금 고급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혹시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가 이야기가 끝났는데 상대방이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차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순서를 지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공손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의 원리에는 크게 사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원리를 지켜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해야 한다. 그래서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말한다. 이게 이제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 그럴 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둘 사이가. 근데 관계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친구랑 있으면 선생님과 선생님 친구는 친구 사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친구가 직장에 있고 선생님이 거기를 찾아간 고객이라면 직원과 고객의 사이. 이렇게 순서는, 관계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인지, 아니면 뭔가 큰일이 나서 잘못을 저질러서 와서 혼날 때인지, 그런 대화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 내용은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듣기 말하기 방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성의 첫 번째는 지역 간의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선생님하고 그 사투리 아마 퀴즈 같은 걸 풀었을 텐데,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뭐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난개 무식이 달렸음에, 그러면 나무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바지 소래 달아났시오 이러면 아버지 소가 달아났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옥식이 많이 땄너? 그러면 옥수수 많이 땄니?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 이 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년 세대는 우리가 쓰지 않는 좀 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근데 청소년 세대들은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막 많이 나오는 게 뭐 어쩔 TV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대를 뭐라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언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대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 그래서 개개인이 지닌 독특한 말하기 습관.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를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로
꼭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개개인이 지닌 독특한 말하기 습관이 있겠죠. 그거는 다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지역에 따라도 다르고 세대 간도 다르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면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말을 쓰면 의사소통에 방해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봤던 것 중에 생파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모르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은 소통에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적인 대화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만약에 뉴스인데 뉴스에서 전라도 말을 쓴다. 그럼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누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경상도 말을 쓴다. 그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대화에서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꼭 표준어가 옳고 방언이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대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일 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식대로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해요. 우회적으로. 근데 저런 다른 친구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너 우회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개인적 특성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난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식의 말이 있다면 내 식대로만 대화하면은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와의 관계 그리고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 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해야겠죠. 내가 만약에 청소년 세대다 그럼 노년 세대를 위해서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우회적인 말하기를 좋아하고 친구가 직설적인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친구한테는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 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쪽입니다. 22쪽에 1번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하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원리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여기 들어갈 말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한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 이거를 공손성의 원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순서와 언어 예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왜 우리가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냐면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 환경과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 혹은 세대, 지역 등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학습 1번을 한번 볼까요? 목표학습 1번을 보면 1번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강유가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덥석 집으며 언니 이 옷 빌려줘. 지금 강유는 시진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랬더니 시진이 당황하며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 그랬더니 강유가 실망하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산 내 바지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랬더니 시진이 근데 넌 왜 항상 빌려가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참 그러고 보니 저번에 옷 빌려가서 엉망으로 해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강유가 그랬었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어때요?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았죠?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그랬더니 시진이 기분이 상하여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을 들으면 빌려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 왜 가와
이 가에서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보면은 강유 같은 경우에는 언니에게 우리가 배웠던 부탁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요구만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강유가 지금 시진과 갈등이 일어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한번 볼까요?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주원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때요? 전혀 선생님한테 얘기도 갖추지 않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건의를 한 거죠. 선생님이 왜 힘들지? 라고 했더니 주원이 서로 취존이 안 되거든요. 네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느니 취향이 안습이라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고요. 근데 선생님이 어리둥절하면 응 무슨 말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께 건의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건의하는 상황인데 상대가 요구를 들어줄 만한 상황인지를 먼저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의하는 까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뭐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취존, 노잼, 안습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했던 학습 활동은 선생님 전부 다 학습지로 나가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필기해도 되고, 만약에 그 학습지를 보고 필기했다는 사람은 필기는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알겠죠?